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장에 큰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요. 오늘장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보시겠습니다. 태영건설 우선주와 태영건설 그리고 TY홀딩스 본주하고 우선주까지 네 종목이 나란히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다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태영건설이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네요. 그렇게 되면서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가 됐는데요. 바로 태영건설의 주주사가 TY홀딩스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네 종목 모두 다 강세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한가 들어간 모습 속에서 지켜낼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TY홀딩스는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또 많은 종목인데 일단은 태영건설 때문에 함께 좀 웃고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엑스큐 하이트론 오늘도 올라오게 되면서요. 네, 주가가 거의 21%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래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눈에 띄실 것 같은데요. 7%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22만 원대까지 밀려나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과대낙폭 종목에서 꽤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캐즘 때문에 2차 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웠고요. 철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양대 산맥이 모두 다 힘든 어떤 고전을 겪게 되면서 주가 많이 밀려났는데요. 본격적인 반등의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유증 이슈를 딛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투자 심리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증권가에서는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20만 원대 복구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6% 넘어가는 강한 상승 확인됩니다. 덩치 큰 종목들이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낙폭주들이요. 네, 이런 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치 테마단 안에서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움직입니다. 10% 넘어가는 급등 속에서 3,4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삼화전자, MVMC 홀딩스도 6에서 7%가량의 강한 상승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쪽 보시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많이 밀려나고 있는 상승률 1위 종목도 정치 테마주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진양산업과 진양화, 보시면 오세훈 정치 테마주들이 모조리 다 올라와 있습니다. 검찰이요, 네, 명태균 씨와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급락으로 돌아서고 있는 테마주단의 움직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이스타코도 같이 밀립니다. 네, 이재명 테마주죠. 네, 주가 7% 넘어가는 하락 속에서 1,485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신고가 잘 내던 코오록이 오늘 반락합니다. 이렇게 가격에 대한 부담 있는 종목들 앞서서 제가 과도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오록이 오늘 7% 넘게 밀려나면서 가격에 대한 좀 부담을 의식하고 있는 탓이 아닐까 생각해 봄직해야 하는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가 오늘 낙폭 꽤 깊습니다. 자가 면역질환 치료 후보 바토클리맙에 대한 3상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인즉슨 중국에서 바토클리맙을 개발하던 파트너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서 이게 18일에 알려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1,600원대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6위부터 10위권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한화시스템 올라와 있고요. MS솔루션입니다. 다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인데 오늘 좀 일제히 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한화시스템이 6.9%가량의 내림세로 39,3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더라고요. 삼전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 쪽으로 거래대금 많이 쏠리고 있고 그다음에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한화시스템입니다.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7% 가까운 급락 속에서 4만 원 선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미국이 세계 경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되면서 자주국방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유럽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각국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구간 속에서 방산주가 잘 갔는데요. 일단은 MS솔루션도 오늘 고개 숙이게 되면서 8만 원 선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양폴리 오세훈 테마주입니다. 밀리고 있고요. 오리엔트바이오 이재명 테마주, 서울보증보험은 최근에 일중 등락이 조금 있는 상태인데요. 자리 잡기 전에 어떤 치열한 수싸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주가는 6% 넘어가는 하락이고요. 35,000원권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또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급이 좀 변화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계속해서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시도도 해줬고, 파월이 이제 이 금리 동결을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상호 관세 발표가 또 이제 2주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이 관세 부과에 의해서 이 관세에 대한 적용이 된 이후, 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또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에 대한 영향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이제 또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신고가를 노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무언가 지수를 한 번에 확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수를 확 끌어올릴 만한 이슈보다는 부담스러운 이슈가 조금 더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떤 긴장감 조성, 그리고 지금 이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시장에 약간은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또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슬슬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이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6만 전자를 이제 또 도달을 하느냐 마느냐, 약간은 또 분기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그동안에 뚫어내지 못했었던 단가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연속적으로 지금 뚫어내지 못했었고, 계속해서 이제 이 매물 구간에 막혀서 조정이 나왔었던 단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의 기술주의 반등, 그리고 이제 또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이 추가적인 이제 계속해서 이 HBM에 대한 이야기들,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HBM4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분기점에 또 도달을 한 주가 위치다라는 것이고, 코스피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추가적인 힘을 보여주기에는 약간의 또 부담을 슬슬 느낄 만한 위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슬슬 우리가 조심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저께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 상단 분기점에 도달을 한 만큼 약간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상승이 잘 나오고 있었던 하나 그룹주들이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또 이제 하나 그룹주라든지 아니면은 포스코 그룹주들, 그 외 방산, 조선 등등 해서 워낙에 또 이제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매도 재개와 그다음에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곧 나오게 될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수급이 상당히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곧 다가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고가에 있는 영역, 이 신고가의 종목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슬슬 이 정리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일전에 한번 이제 또 언급을 드렸었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고점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또 많이 안내드렸었잖아요.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약간은 제한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슬슬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안내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수급 받아준 게 한한령 해제 쪽이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쪽 보셔라라고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왔고 한한령 해제 쪽이 수급을 받아줬습니다. 지금 그러한 그림이 약간은 또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시장에서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등등 해서 하나그룹주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또 탄력이 나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신고가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은 슬슬 조심하면서 새롭게 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이 하나그룹주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약간은 또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 그리고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만 가능한 영역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새로운 종목군들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2차전지가 수급을 받아주죠. 자, 그러면 또 이제 2차전지가 왜 수급을 받아줄까? 또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삼성 SDI, 뭐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해서 2차 전지가 받아주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를 한번 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일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서 슬슬 부담을 느낄 만한 위치에 전체적으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이 바로 2차 전지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급을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그때 당시에 강조드렸었던 부분, 바닥권에서 시스템 수급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는 1차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저항 구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서 보셔야 된다. 요거를 또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는 지지를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1차 저항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1차 저항 구간에 맞추어서 설정을 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신규 부품주들 신규 상장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저가에서 수급을 좀 받아주는 이러한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주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대한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또 수급을 받아주는 신규 상장주 혹은 이제 부품주들이 특히나 최근에는 또 눈에 띄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을 받아주는 부품 쪽에 한번 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시장은 현재 수급이 변화할 수 있는 분기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매도가 3월 말부터 재개가 되잖아요. 4월 초에는 상호간세 부과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고점주에 대해서 주의하자라는 멘트 여러 번 해주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상승률 1위 종목이 한택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2위가 TXR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1등은 삼성전자고요. 거래대금 2등이 지금 TXR 로보틱스, 그리고 3등이 한택입니다. 앞서서 오늘 신규 상장주 쪽으로 거래 대금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자동화 전문 기업이라고 하네요. 태성 시스템, 그리고 로봇 자동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로타리 합병해서 탄생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소화 로봇 같은 특수 목적의 로봇 시장으로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23,75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상승폭이 큰 종목이 바로 한택입니다. 거래 대금 은 3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25,900원까지나 뜀박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공기기 전문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모가 대비 훨씬 더 윗단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번에 IPO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두 종목인데요. 앞으로의 지속성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를 냅니다. 네, 딥마인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거의 3,000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드론 양자 관련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요. 오늘 모멘텀 활발하게 플레이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올리패스가 올라옵니다. 네, 주가가 무려 22%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노펙스가 함께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모로코 혈액투석 관련 의료기기 기업에 제품을 수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투석기기 관련해서는 전량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계에서는 의미 있는 이번에 수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8,000원대 돌파가 나오네요. 네, 주가 1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 보신다면은 여기서 제이오가 또 링크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16% 가까운 강세권 속에서 13,000원 구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에 2조 원가량의 좀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얘기가 조금 많았는데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바로 전고체 라인입니다. 여기에서 제이오가 탄소 나노튜브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함께 오늘 강세 플레이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 보시면 IM의 주가가 15% 상승합니다. 네, 노건 CNI의 주가도 13% 넘어가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4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신다면은 한올 BNC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MIT 이거 정리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를 두는 거는 아니고요. 그 밖에 보시면은 신저가 내고 있는 게 이화공영입니다. 지난해 적자폭이 심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바닥을 써내려가면서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한광통신이 1%가량의 상승 출발 이후에 급격하게 낙폭을 키우면서 긴 장대 음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더라고요. 거의 20% 가까운 급락세 기록되고 있고요. 캐리어 주가도 12% 넘어가는 하락 3,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비엘팜텍은 어제 상승률 상위에서 전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프랑스 대형 유통사에 라면을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종목의 일중 등락이 조금 심하더라고요. 네, 유심히 조금 체킹이 필요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코롱 티슈진이 코오롱과 함께 오늘 급락으로 돌변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거의 장중에 6만 원 근처까지 가면서 신고가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급격하게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급락으로 돌변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일중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오늘 개장 초반에 종목 패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서전기전도 오늘 많이 밀립니다. 거의 12% 가까운 급락권이고요. 그 밖에 크지 않은 종목 가운데서는 글로본과 MBT까지 함께 점검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어떤 점 주의해서 봐야 될지 종목까지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또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항상 이제 또 이제 이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이슈들이 약간은 부담스러운 만큼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슬슬 조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포트 조정을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포커스를 완전하게 맞춰야 될 부분은 과연 이제 많이 싸져 있는 종목 그리고 새롭게 또 이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어디인가 요거를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약간 또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실리콘2의 상승입니다. 실리콘2가 예전에 또 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약간은 또 이제 이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다가 오늘 또 이제 약간의 이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APR 뭐 그다음에 실리콘2 등등 해가지고 이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주목하는 그런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관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피 업종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도 결론적으로는 또 5월 달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반응 나올 때 우리가 또 꾸준하게 봐야 되는 종목군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실리콘2 APR, 뭐 VT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흐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게 되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응이 나오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저항, 1차 저항 구간이 있죠. 매물 구간이 3만 원 구간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소화해주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APR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또 상승이 잘 나왔는데 오늘 약간 윗꼬리를 그려버리죠. 약간의 차익 실현 의지가 조금 생겨나 보인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VT가 오늘 반응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또 이제 VT는 강하게 이 주가 탄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토니몰이나 혹은 이제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런 종목군들 다 또 이제 많이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펌텍 코리아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화장품주들은 탄력이 또 크게 나오는 종목군들은 없어 보이거나 혹은 이제 실리콘2처럼 물량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매물 구간이 또 앞서서 강력하게 존재하는 종목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주들도 반응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있어 보여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으로 갖고 보시되 조금 더 확실하게 수급 들어가는 종목이 나타나면 그때 한번 접근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워낙에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또 이제 반응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발 소부장 쪽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IMT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보게 되면 최근에 모양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IMT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협업 관계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해서 또 HBM 웨이퍼를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이 반도체 상승에 따라서 IMT도 상당히 좋은 모습, 어느 정도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전고체 쪽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탄력 가장 크게 나왔었던 종목군들은 MOT나 필에너지 같은 전고체 장비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차전지 혹시나 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신규 상장주 중에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부품주들이 또 수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은 또 이제 소부장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반도체랑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이제 소부장 쪽에서 후발주자 계속해서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철강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이제 또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 뭐 휴스틴이나 하이스트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포스코 DX가 약간 또 이제 막차 종목이 될 수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완전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에 들어섰다. 요거를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넥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포스코 DX 다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정도만 지금 흐름이 양호하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2차전지보다는 철강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포스코 홀딩스 정도만 지금 양호한 흐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은 어느 정도 또 이제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계속해서 현재 시장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 기존에 잘 갔던 쪽보다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서 포트를 꾸려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쪽에 대한 힌트 계속해서 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간 또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후보권에 두시고요. 수급의 이동 경로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낙폭가들주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강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철강주들은 조금 트레이딩 영역에서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함께 좀 참고해 보시고요. 뉴페, 네, 시장에 끌어갈 종목은 어떤 게 될지 이 시간에 계속해서 네, 힌트 받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